부산 사직동. 언덕진 골목과 붉은 벽돌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동네는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른 세계가 된 듯한 정적에 잠긴 나. 가로등은 거리의 어둠을 온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어딘가엔 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 그림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작은 두려움을 심어왔다. 2001년 12월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수지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키가 작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깊고 똑똑해 보였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수지는 늘 먼저 귀가하곤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친구들과의 대화가 길어졌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수지는 종종 창밖을 내다봤다. 수진아, 오늘도 집에 혼자야? 응. 엄마 야근이래. 그럼 우리 좀 더 놀까? 저기 공터 가자.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수지는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다. 오늘따라 동네 분위기가 이상했다. 공기는 더 차가웠고 바람은 귀에 속삭이듯 휘몰아쳤다. 마치 누군가가 골목 끝에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향하던 수지는 늘 그렇듯 그 폐가를 지나쳤다. 3층짜리 그 오래된 건물은 외관만으로도 불쾌한 기운을 내뿜었다. 벽은 까맣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은 깨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이곳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고 밤마다 그 앞을 지날 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무서워했다. 특히 겨울엔 유리창 안쪽으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서 있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빠르게 걸었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의 시선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의 어깨를 덮치는 기척을 느꼈다. 짧은 비명이 밤하늘로 흩어졌지만 그 소리는 외딴 골목 어귀에 부딪혀 그대로 사라졌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수진의 어머니는 처음엔 딸이 친구 집에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졌다. 다음 날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함께 수진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유일한 단서는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수진을 본 장소 바로 폐가 앞 골목이었다. 경찰은 폐가를 수색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던 그곳에선 별다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내부는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했고 벽엔 낙서와 깨진 유리 조각만 가득했다. 수진이 직접 폐가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고 수색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며칠 후부터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밤마다 폐가 근처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어떤 주민은 늦은 밤 폐가 2층 창문에 붉은색 그림자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고 말했다. 괴담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 집 진짜 이상해. 전에 우리 애도 거기서 뭔가 봤다고 했어. 밤에 빨간 머리끈 줍지 마라. 그거 수진이 거라더라. 창문에 손자국이 남아있대. 근데 그 집 아무도 안 들어간다잖아. 괴담은 그 자체로 두려움을 먹고 자랐다. 수진의 실종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려졌지만 괴담은 더욱 선명해졌다. 아이들은 폐가 앞을 지나가지 않았고 일부는 이사까지 감행했다. 동네에서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경찰도 마을 주민도 그리고 학교조차도 그 사건을 실종으로만 기록한 채 끝내버렸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2004년 6월 인근 동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한 중년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이상한 구조의 방 하나를 발견한다. 방 안은 철문으로 잠겨 있었고 내부는 창문 하나 없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으며 외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교복과 여학생 운동화, 머리끈, 담요 등이 있었고 벽 한쪽엔 낡은 가족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 속의 인물은 실종된 수진이었다. 남자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폐가 인근을 관찰하며 아이들을 노렸고 수진은 그의 표적이었다. 수진을 납치한 그는 이중구조로 만든 자신의 집 지하방에 그녀를 감금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는 오랜 시간 수진을 감금하고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했다. 시신은 이미 유기된 상태였고 범인은 오랫동안 태연하게 그 집에서 생활해왔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오랫동안 괴담이라 생각했던 이야기들, 울음소리, 그림자, 빨간 머리끈, 창밖의 시선. 경찰은 범인의 집 구조와 폐가와의 거리, 수진의 생존 가능성,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수사를 마무리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정작 동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괴담은 현실이었다. 현실이 괴담보다 더 무서웠다. 폐가는 곧 철거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공터로 남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골목을 피해 다녔고 빨간 머리끈을 보면 눈을 돌렸다. 한밤중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직동은 여전히 어딘가 어두운 기척을 품고 있었다. 괴담은 때로 그저 사람이 만든 허상이 아니다. 괴담은 때때로 무시당한 진실의 목소리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